지난 이 시간에는요, 우리의 부동산 거래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세금, 취득세 세금에 대해서, 세율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오늘 이 시간에는요, 양도소득세에 포함된 내용이죠.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요건과 그리고 예외 규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전에는 이 1주택만 보유하신 분들은 나 주택이 하나니까 비과세지 늘 이렇게 마음 놓고 좀 계셨는데 서울의 부동산 시장에 이 제도들 여러 가지 규제들이 생기면서 이제는 주택을 하나만 가지고 있더라도 비과세 요건을 채워야지만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자, 모르면 손해를 보는 이제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인 것 같아요. 그 부분 오늘 최혜정 대표와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대표님 바로 전해주세요. 네, 일단은 이 세제에 대한 조세 체계도 기본적인 부분이니까요. 이 부분 짚고 넘어갈게요. 우리나라의 조세는 국세 14개와 지방세 11개가 있고요. 양도소득세는 이 소득세, 국세에 포함이 되고요. 국가가 부과하는 조세에 해당하고요. 또 보통세에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요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요, 1세대가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를 하고 9억 원 이하일 때는 비과세를 받는다 하고 보시면 되고요. 9억 원에 대한 부분은 거래 실거래 가격을 얘기를 하고요. 9억이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구간에 대해서는 과세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요건 보시면 뭐 간단합니다. 별로 뭐 어려운 부분이 없는데요. 이 1세대에 대해서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1세대라 하면은 이 거주자 포함해서 배우자가 한 세트로 해서 움직이는데요. 배우자가 없더라도 1세대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부분 세 가지가 있는데요. 연령이 30세 이상인 경우, 그리고 성년으로서 최저 생계비 이상의 소득을 가져가는 경우. 하지만 성년이 아니고 미성년자이더라도 가족이 모두 사망을 하여서 세대를 구성할 수 없는 경우와 결혼을 하였을 경우에는 미성년자라도 배우자가 없더라도 1세대로 본다라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이렇게 세 가지가 배우자가 없더라도 1세대로 보는 경우에 속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는요, 이 요건 중에 주택의 보유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예외 규정은요, 2주택 소유자라도 1주택으로 본다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대체 취득에 의한 일시적 2주택, 두 번째는 혼인과 동거, 봉양으로 인한 세대 합가로 인해서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와 또 상속받은 경우 농어촌, 인농, 기농 이 외의 주택을 일시적으로 해서 양도하는 경우인데요. 이 세 번째, 네 번째의 경우는 모두 일반 주택을 양도하는 부분을 말하고요. 또 혼인에 대한 거는요, 또 동거에 대한 거는 합가일로부터 기준이 됩니다. 혼인은 5년, 봉양은 10년 이내로 양도했을 경우에 이렇게 2주택 소유라도 1주택으로 본다라는 예외 규정을 인지하시면 되겠고요. 또한 마지막입니다. 2년 이상의 보유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보유에 대한 부분도 예외 규정이 또 있는데요. 거주 기간이 5년 이상인 건설 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리고 거주 기간이 1년 이상인 주택을 부득이한 사유로 해서 양도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수용 해외 이주로 인하여 양도하는 경우, 이렇게 세 가지가 2년 보유 기간의 요건을 적용받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1세대 1주택자가 2년 이상 보유했을 때 비과세 혜택을 보는 이러한 요건을 인지를 하시고요. 이거에 대한 예외 규정이 있다는 것도 인지를 하시면 좋겠고요. 여기에서 좀 우리나라의 이런 법률적인 그런 용어들이 많이 어렵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정의를 간단하게 한번 내려볼게요. 이 비과세라는 부분은요, 1세대라는 거는 이 거주자는 우리나라 사람이 전입을 해 놓은 경우에 이 거주자가 국내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했을 때요. 때로는 거주 요건이 또 포함이 됩니다. 이 부분은 뒷부분에서 말씀드릴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비과세가 되는데요. 이 1세대라고 하면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세트로 함께 움직이고요. 이 배우자라는 것은 법률상 배우자, 그리고 사실상 배우자까지 포함이 됩니다.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세대를 1세대라고 하고요. 이 가족이라 하면요, 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직계 존비속이라고 하면요, 나를 낳아준 윗세대, 그리고 비속이라고 하면은 내가 자녀를 낳았고 그 자녀가 또 자녀를 낳았어요. 내 아래쪽에 있는 그런 직계 존비속과 형제 자매를 다 모두 포함을 합니다. 또 이러한 상황에 의해서 일시 퇴거한자까지 함께 포함을 하는데요. 우리가 비과세를 판정할 때 가장 문제가 됐던 것들이 바로 형제 자매에 대한 부분입니다. 내가 주택을 가지고 있는데 형제 자매가 주택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어떤 사정에 의해서 내 집에 전입을 해놨는데 나는 내가 1주택이라고 생각하고 매도를 했지만 하지만 주택수가 1주택이 아닌 거죠. 이런 부분에 의해서 이 부분을 입증을 할 부분이 사실상은 같이 살고 있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이 양도세에 대해서는요, 실질과세입니다. 실질과세이기 때문에 내가 적극적으로 해서 뭐 재직증명서라든지 카드 내역, 주차 카드 등으로 해서 내 형제자매는 실질적으로 나랑 살지 않았다. 이거를 적극적으로 해서 제시를 하면은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도 인지하셔서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좀 변동된 부분, 추가된 부분인데요. 2년 이상 보유에 2년 거주에 대한 요건을 추가해야 되는 그런 기산점이 있는데요. 2017년 8월 3일 이후에 취득한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요, 거주 기간을 2년 이상이라는 부분, 이 부분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니까요. 잘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다양하게 이 주거 1세대 2주택의 비과세 요건과 이 경우에 예외되는 부분까지도 함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앞서서 다 말씀드렸지만 소득세법 시행령 155조를 보면 보유 거주 기간의 특례 보유 안 해도 되고 거주 안 해도 돼도 1세대라 1주택자라면은 이렇게 적용받는 부분이 있고요. 또 보유는 하되 거주를 안 해도 또 혜택받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 1세대 1주택 비과세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예외 규정에 대해서 이러한 내용이 있다는 거를 어느 정도 인지를 하시고요. 그 상황이 되었을 때 이러한 내용들을 찾아보시고 세무 전문가에게 상담 받으신다면요. 아무 이상 없이 잘 진행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말씀드린 거 잘 참고하셔서 잘 적용하시기 바랍니다.